자, 제 이름 다 아실 거고, 그쵸? 몰라요? 큰일인데, 아실 거고. 자, 교육학을 하기 전에, 교육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조금, 시험이잖아요, 시험. 시험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은지, 그치?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쌤들도 알다시피 시험은 시험일 뿐이죠. 쉽게 말해서 뭐 이를테면 학위를 받으려고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험은 시험이니까 시험답게 공부를 해줘야 돼. 그래서 쌤, 제가 이거 할 때마다 이 공부하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 그렇죠. 거기는 몰래 카메라고 저는 직접 카메라고요. 그렇구나. 자,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시험은 사실은 약간의 스킬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다음 요령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공부를 엄청 잘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면서 요령을 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죠. 저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벌써 한 2, 3년 되셨지만 돌아가셨지만 토지개발공사 쌤 토지개발공사가 죄송합니다. 이런 거 처음에 안 나와요. 토지개발공사가 뭐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요즘 주택공사 다 통합됐는데 옛날 토지개발공사가 있어서 하청업 경지정리 처음 들어봐요 또? 경지정리는 이제 시골 같은 데는 이렇게 논이 반대돼야 되는데 막 논이 비틀어지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맨날 어디로만 다녔겠어요. 시골도 완전 산골. 좋은 시골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돼 있는 곳으로 찾아다녔어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걸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공부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제 그렇게 하고 어머니도 또 일 나가시고 그러니까 공부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겨우 내 이름 정도 쓰는 정도. 그러다가 정말 선생님이 중요하다는 게 느꼈던 게 4학년 때 지금도 안 잊어먹어요. 그 선생님 이름이 전순희 쌤이에요. 전순희 쌤. 야, 너 공부 잘하게 생겼는데 저는 진짜 내가 공부 잘하게 생긴 줄 알았어. 공부 잘하는 얼굴이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쌤은 이제 좀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해줬는데 나도 공부 잘할 수 있나? 이렇게 해서 꼴등에서 몇 명을 잡은 적은 있어요. 여전히 꼴등을 해보고 있었는데 이제 중학교 되니까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많이 어느 정도 교육 때문에. 그래서 도시로 내보내고 형님하고 둘째 형님하고 누나하고 저하고 이제 자취라는 것이 자취. 쌤, 제가 음식은 잘 만들지는 못합니다. 왜? 형님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둘째이 이제 군인 육사 출신이신데 공부를 그때는 완전히 잘했어요. 완전히 잘. 저는 그냥 그렇죠. 그리고 맨날 갔다 오면 정말 왕따의 원조예요. 왕따라기보다는 맞는 거 맞는 거. 피해 학생의 원조예요. 원조. 맨날 맞고 와. 그러니까 형님이 속상해서 저를 앞에 세워놔. 그리고 돌을 던져요. 눈 감으면 나 엄청나게 맞았어. 아니, 맞기보다는 혼났죠. 혼났어. 근데 그런 형이 갑자기 시험을 보는데 중학교 2학년이었을 거예요. 사회 과목을 보는데 목차를 목차를 다 1장 속에는 1절, 2절, 3절이 있죠. 이런 식으로 다 만들래요. 공부하기도 싫은데 이런 걸 만들으라고. 조 터지는 것보다 나아서 이렇게 만들어서
책을 읽는데 이걸 표시를 하래요. 표시를. 그래서 강제로 10번을 익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건 다 찍었기 때문에 거의 사회 실력이 30점이었는데 이렇게 하고 가서 정말 딱 한 개 정도밖에 안 틀렸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했나? 그냥 저도 머리가 없는 사람은, 머리 있잖아. 머리 크잖아. 머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물어보는데 아닌 거 그러면 여기에 3개가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 그건 기억이 다 나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아니까. 그럼 이걸 그냥 찍었어요. 만약에 뭐 2개를 골라라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걸 2개를 고르고. 그치? 그때는 딱 하나밖에 안 틀렸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는 해야 인출이 잘 되는구나. 그래서 아마 중학교 3학년, 2학년 넘어서부터는 이렇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모든 과목들을 목차를 뗀 뒤에 이렇게 나눈 뒤에 여기에 맞춰서 읽어가면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고시 공부를 하면서 서울대 대학원에 갔었는데 거기서 친한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그분도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 사람한테 너무 친하니까 비법을 알려주고 싶잖아. 나만의 비법을.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공부해요 그랬더니 정말 미동도 없이 다들 그러죠. 그렇구나. 사실은 나만 모르고 있었구나. 머리가 아닌 것 같아.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 한두 명 빼놓고는 모든 것은 스킬, 어떤 공부 방법, 전략, 학습 전략. 우리가 맨날 교육심리학에서 배웠던 학습 전략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상당히 괜찮았어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나와서 거의 대부분은 맵으로 해요. 맵으로.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할 때 아시겠지만 거의 책을 안 봐요. 자랑은 아닌데 책을 안 보는 이유는 순전히 인출을 잘한다는 소리잖아. 그래, 내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내 자랑이 됐지만 인출을 잘하기 때문에 잘한다는 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뭐 나올지가 다 알기 때문에 안 보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다가 저도 당연히 고시 공부를 했으니까 논술 시험을 많이 봤겠죠. 1차만 3번 학교, 2차만 6번 볼 정도니까 굉장히 논술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잘했던 친구가 있어요. 수석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일테면 이 논술이니까 인풋가 아니라 객관식하고 달리 아웃풋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했는가 그때 당시 이제 생각해 보면 제가 여기 들어와서 그 친구가 아주 좋은 성적으로 합격했으니까 그 뒤에 제가 그 친구를 따라서 해서 합격을 했는데 그걸 잊어먹었어. 그리고 여기서는 계속 객관식만 공부했잖아. 그런데 그 친구 공부 방법이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실제 정의 같은 거 공부할 때는 다 청킹을 해요. 이를테면 우리가 통합교육과정이다 많이 들어봤잖아. 통합교육과정이 뭐였어요? 통합 온 거죠. 그렇게 답안지 썼다가 맨날 당하죠. 근데 봐. 목달, 분지, 경유, 자전인 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분리된 지식과 경험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그 다음 학자의 자발적 참여와 전체적 학습을 통한 인격적 통합을 이루는 교육이다. 사실 이렇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전부 다 모든 것을 정의 같은 경우를 이렇게 바꿔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윤달도 있는데 목달도 있는 거 아니냐. 윤달 알죠, 윤달. 그 다음 분지경유, 분지 어디냐, 대구지. 대구 갔다 왔다는 소리다. 그쵸? 그래서 공전인도 있으면 자전인도 있겠지. 뭐 이렇게 가면서 이걸 다 애우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요. 동화보고 연결시켜서. 그래서 자, 그 정도 되면 전체 돌아왔다, 통합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걸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시험장에서 진짜 이거 딱 나오면 그 사람은 되게 잘 쓰겠더라고. 자, 봐봐요. 통합교육과정의 특징을 써라. 그럴 때 어떻게 쓰겠어? 분리된 지식과 경험을 유기적으로 통합한다. 특징 첫째. 두 번째, 학습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세 번째, 전체적 학습을 통해서 인격적 통합을 이룬다. 그분은 그걸 안 써. 이제 특징을 써라 그러면 정의는 그냥 소개 형태로 써버려. 그냥. 그러니까 통합교육과정이다 그러면 그 전에 뭐야? 분과교육과정이 그런 게 있었겠죠. 종래의 분과교육과정을 넘어서서 그렇죠? 한 주제를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것으로서 통합교육과정의 특징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소개하는 형태로 그리고 이걸 특징을 쓰시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논술로 이거 바꿔지면서 논술로 바꿔질 때는 처음에 이걸 못 쓰는 것조차 어려워했으니까 이거를 쓰는 것을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작년 사실은 9월부터 이걸 써봤어요. 청킹을. 사실 고백하건니다 작년 시험에 이거 청킹으로 크게 나오진 않았어요. 사실 재작년 시험 같았으면 청킹을 해놨으면 굉장히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거였고 이번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청킹이 미리 돼 있었다면 좀 다양하게 많이 돼 있었다면 훨씬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게 9월 넘어서 해서 좀 늦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접근하고 웹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접근하고 이런 정의들은 뭘로? 청킹을 통해서 1, 2월 달부터 최소한 외우기 시작하면 최소한 7, 8월 정도, 9, 10월 정도 되면 거의 전체를 선생님 교육학에서 개념으로 외워야 될 것 또는 정의 같은 것 또는 이론으로 외워야 될 것은 솔직히 150개 정도는 밖에 안 돼요. 그럼 150개 정도를 다 외워놓고 시험장에 딱 갔는데 방금같이 저런 거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바로 쓰면 되겠죠? 선생님 통합 그냥 외우자 쓰면 절대 이렇게 못 써요. 그렇죠?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쓰는 거. 그 다음 1, 2월 달부터 하면 조금 더 풍부하게 통합교육과정에 뭐까지 넣어서 이제 한 개까지 넣어서 만들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통합교육과정 나오면 그게 장점을 쓰라고 나오든 한계를 쓰라고 나오든 다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생각이고 우리 선생님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전공도 될 수 있으면 먼저 맵으로 쭉 맵을 본다는 건 이런 거잖아. 우리 선생님들 솔직히 USB에다 저장해 놓을 때 어떻게 저장해 놔요? 그냥 그렇죠. 그냥 던져 놓죠.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USB에다는 정확히 주소를 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일단 교육학에 어떤 것을 넣는다 그러면 이왕을 넣는다 그러면 교육학에다가 거기서 이제 교육사 중에서 한국교육사 그쵸? 한국사 교육사 중에서 조선시대 제도사 사상사가 있다면 사상사 그쵸?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찾을 때 어때? 쭉 가면 찾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시험장에서 이렇게 안 찾으면 도저히 안 되니까. 자, 봐. 교육학도 봐. 우리 선생님, 삐아제는 어느 정도 알겠죠? 근데 반두라는 어디에 있어요? 반두라. 배운 것 같은데 반두라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죠. 근데 교육심리학이고, 교육심리학은 아동의 뭘 하기 위해서? 아동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배우는 학문이에요. 아동의 상태를 알아야 뭐 할 수 있어, 우리 쌤? 잘 가르칠 수 있으니까. 교사가 아동 상태 모르고 잘 가르칠 수 있겠어, 없겠어요? 못 가르치겠죠. 아동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돼. 그러면 아동 상태니까 발달 상태, 그 다음 학습 상태, 그 다음 동기 상태, 개인차 상태. 그렇죠? 그런데 발달 상태는 무슨 발달이 있겠어? 우리가 성장할 때는 생각의 발달, 인지적 발달, 그 다음 우리 쌤들 성격 같은 정의적 발달, 그 다음 제가 발달이 좀 느리지만 신체적 발달, 아직도 발달하고 있죠? 여기 인지적 발달에 삐아제, 사고 발달 연구한 사람이 비고치키. 그럼 어디에 있는 거야, 삐아제는?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거죠. 삐아제는 그럼 어떤 사람이야? 그렇죠. 아동의 발달 상태를 연구한 사람인데, 특히 어떤 것을 연구한 사람이다? 사고 발달을 연구한 사람이다. 이제 그게 주소가 되는 거죠. 그럼 반두라는 뭐 하는 거냐? 학습이론은 여러 가지 행동 쪽에 치우치는 행동주의, 사고 쪽에 치우치는 인지주의, 행동과 사고 모두 다 고려하자는 사회인지, 여기에 반두라가 있다. 그러면 우리 쌤 반두라는 어떤 학자? 학습자들이 어떻게 학습이 일어나는지를 연구한 학자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사고와 행동 모두에 걸쳐서 어떻게 학습이 일어나는지를 연구한 학자로 볼 수 있겠다.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학을 읽어놓고 왜 이해를 못하냐면 이런 것들이 둥둥 떠다녀. 그쵸? 쉽게 말해서 반대로 어디서 배운데 그래 교육심리학에는 배운 것 같아. 근데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누구냐 그러면 잘 모른단 말이에요. 또 그 내용을 반두라가 이야기한 여러 가지 4가지 사항이 있다면 4가지 사항 같은 거 중요한 사항이 4가지라면 4가지 사항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인출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그렇다면 이렇게만 가져온다면 인출하는 데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선생님 그걸 하기 위해서 전체를 이렇게 알아본단 말이에요. 전체를 알아본다. 그 다음 나중에 우리 쌤들이 나중에 얼마나 고생을 하냐면 교육학도 불안하니까 이제 다 애워야만 이론 같은 걸 외우고 어떤 쌤들은 300개를 줘. 며칠 남았는데 1주일, 2주일 남았는데 그걸 어떻게 외워? 외워도 헷갈리겠죠? 근데 미리미리 청킹을 해놓으면 이해하고 나서 물론 청킹합니다. 청킹을 해놓으면 300개가 아니라 400개도 드러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300개까지 필요 없고 150개만 청킹해 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사실 이 효과를 옛날은 조금 확신했었는데 그 전까지 잊고 살았죠. 시험 본 지가 하도 10년이 넘어서니까. 그치? 그리고 또 논술로 바꿔졌을 때도 어땠어? 뭔가를 매부로는 했는데 뭔가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뭔가 못했는데 작년에 한번 시도를 했고 작년에 처음 할 때는 유치하다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목다리 보여 목다리. 아니 왜 또 분지는 경유하고 난리야. 그쵸? 뭐 그런 걸 왜 또 자전인이라고 그래.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안 잊어먹는다니까. 오늘 배울 거 교경투미. 인간 잡은 놈은 교경투미야. 우리 쌤들 친구 교경이 있죠? 나에게 와라 교경투미. 교경투미가 친구들이고 교생이야. 교생. 뭐 이렇게 개국발, 전능, 문능 뭐 이런 식으로 다 애워진단 말이야. 교경투미는 뭐냐면 교육은 경제적 행위인 투자이고 즉 미래를 위한 배당금으로서 교경투미. 투자이고 미래를 위한 배당금으로서. 그치? 교생, 배당금이고, 교육은 생산성의 지표로서, 개국발, 급화발 했잖아. 안 적응되겠지? 개국발은 개인이나 국가의
발전에 공헌한다는 것이다. 전능문능, 정보처리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학교에서는, 인간 차원론에서는 학교에서는 정보처리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준다고 한다. 그럴 때 이제 스토리텔링 하는 거지. 교경이가 있어, 교경이. 친구가. 그쵸? 근데 걔가 교생을 하려고 그래. 근데 뭐, 자기가 좋아하는 애야. 그러니까 교경이 빨리 와라, 투미. 그치? 네가 교생으로 가려는 계곡발은. 그쵸? 맨날 무덤밖에 없다. 무덤이 정능문능 그런 것들은 다 무덤이죠. 아냐? 자, 그렇게 우리 쌤들이 애호만 준다면, 전공도 그렇게 애호만 준다면, 쌤 뭐니 해도 전공 같은 건 더더욱 정의가 정확하면, 정의가 딱 봤는데 시범답안은 또 시범답안 책 보고 쓰겠어?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쓰겠어요? 출제자도 책 보고 쓰지 그걸 생각나서 자기 마음대로 쓸 리가 없겠잖아. 왜냐면 잘못 쓰면 뭐가 돼? 그 문제가 되니까 출제하는 사람들도 답을 써놓고 문제를 내요. 실제 출제위원들한테 물어보면 답을 써놔요. 답을. 그리고 나서 문제를 내요. 문제를 내다가 답하고 안 맞으면 조금씩 문제도 바꾸기도 해요. 그러면 알다시피 답을 써놓고 하기 때문에 답은 책 보고 써놓겠죠, 일단. 근데 쌤 채점을 했는데 어쩌면 이렇게 시범 답은 똑같아. 저희가 똑같다 그러면 쌤들이 뭐 할 때, 만약에 교사가 되셔서 지금 기간제 해보셨겠지만 수행평가를 하는데 책에 있는 거하고 거의 저희가 똑같이 쓰면 점수 잘 줘요, 안 줘요? 뭔 소리인지 모르게 막 자기 말 써놨다가 겨우 키워드가 좀 들어있으면 그래도 출판에 처음부터 끝까지 쫙 똑같으면 점수는 당연히 굉장히 크게 주겠죠. 그리고 이렇게 애워야 키워드를 써요. 만약에 키워드가 뭐다? 교경투입니다. 그러면 정확히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전공도 우리 쌤들이 지금부터 해나가면 정말 올해 안에 끝낼 수 있어요. 확신할 수 있어요. 전공은 특히 기평 같은 건 정확한 단어를 써야 된다면 투미면 투미를 써야 돼. 그쵸? 아니면 교육은 생산성 지표 이 말을 써야만 답을 주잖아. 그 다음 소수령도 그 용어가 정확해야 돼야 안 돼. 이를테면 자 학사의 아까 자전인 같이 학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정확히 써야 되죠. 안 그래도 돼? 그래서 쌤들이 조금 그런 식으로 배우면 좋아. 쌤들도 이미 해요. 이미 하는데 쌤들은 뭘 못하냐면 앞자만 따서 그러고 쌤 나름대로 뭘 못해. 스토리텔링 안 해. 이걸 생각나게 해줘야 되는데 생각나게 안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치? 막 헷갈려. 한 5개까지는 잘 외워지는데 한 30개 되면 이게 이거였는지 저게 저거였는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게 공부 방법이야, 학생 공부. 옛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게 생각나네. 시골 하니까 우리 집은 어렸을 때부터 담당하는 가축이 있어요, 가축. 내가 못 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 될 때는 잘 되는데 이게 막 공사를 다 해놨는데 비가 많이 와서 휩쓸려 그러면 다 공사비를 다시 물어내고 해서 거의 돈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하청업 하는데 일정하게 받았잖아요, 돈을. 그 돈 내에서 해야 되는데 비가 와서 휩쓸려 가면 그걸 다시 해야 되잖아. 그래서 어머님도 나가서 일하시고 저희도 뭐 했단 말이에요. 가축 하나씩 맡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제 큰형이 힘이 그래도 있으니까 소. 근데 한 번은 소가 이렇게 머리를 핥아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간 적이 있어서 소의 혀가 되게 힘이 강해요. 3분빨로 이게 이 머리가 잘 안 움직여. 그 정도로 그런 적도 있었는데 형이 소, 둘째는 돼지, 제가 토끼.
근데 토끼는 여러분 아시죠? 쑥을 먹이면 새끼를 못 낳는 거 아시죠? 몰라,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저희 집 있는데 주변에 쑥은 지천으로 널려 있는데 어디 그렇죠, 토끼풀을 뜯기 위해서는 중턱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또 체력이 좋잖아, 그쵸? 이거 가기 싫어서 주변에 있는 쑥을 잔뜩 해서 어머니가 늦게 오시니까 토끼들에게 선사를 했어. 가끔 혹시 걸릴까봐 위에다는 살짝 몸만 올려놓고. 그렇죠, 이를테면 소위 말하는 토끼풀이라고 이렇게 토끼 시계 만드는 그런 걸로 나오는 것은 이게 가져오기가 어려워요. 이게 쌓이질 않아. 쑥 같은 건 조금만 이렇게 해도 금방 이렇게 한 바구니가 되는데, 그럼 클로바라고 그러죠. 클로바 그건 해도 잘 안 돼. 그러니까 그걸 조금만 위에서 뜯어서 위에다 가리고 했는데, 어머니 하루는 왜 다른 집 토끼는 새끼를 하는데 우리 집 토끼는 새끼를 안 낳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했죠. 아직도 모르고 계셔. 알고 있으면 큰일 날 거야. 그래서 자, 어떻든 우리 선생님들 공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제가 확신해요, 진짜. 만약에 이렇게 전공하고 교육하고 했는데 안 됐다, 그럼 환불은 안 해줘. 술 한잔 살게요, 그러면.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래서 미리미리 그렇게 한번 정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공부 방법이고, 그렇죠? 자, 교육학을 좀 들어가 보면, 교육학은 쌤 어떤 학문인가? 사실은 교육학은 어떤 학문인 것 같아요? 교육학과 가장 닮은 학문은 무슨 학문인 것 같아? 지금 놀랍게도 의학 같아, 그치? 자, 봐. 우리가 소위 곧 배우겠지만 학교나 어떤 것을, 그렇지, 병원을 봉사조직이라고 그래. 왜냐하면 환자도 자기 병을 스스로 나을 수 없으니까 전문가인 의사에게 맡긴 거죠. 그 다음 환자도 학생들도 사실은 어떻게 했어? 자기가 스스로 잘 성장할 수 없으니까 교육적인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교사에게 맡겼단 말이야. 그런데 자, 병을 낫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어떤 방법이 있어? 의사에게 오는 방법하고 무당에게 가는 방법. 어때? 부다는 방법 있잖아. 무당 자주 보고 먹이는. 그래서 어디 아플 때 무당에 가면 뭐라 그래? 귀신 씌었다 그러죠. 그래서 원인은 딱, 무당은 원인은 뭐야? 무당은 원인은 귀신 씌인 거. 대책은 부다하는 거, 작두 타는 거. 그쵸? 안 그래? 아, 그렇잖아, 무당은. 그러면 무당하고 의사하고 다른 점은 뭐야? 의사가 뭘 갖고 있어? 전문성을 갖고 있죠.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야? 무당은 아무 어떤 거 과학적인 그런 거 없이 비과학적으로 하지만, 의사는 당연히 의학을 가지고, 의학서적에 있는 걸 가지고 원인과 대책을 삼죠. 근데 의학서적은 어떤 서적이야? 많은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지식들이 수록된 책이죠. 이걸 열심히 의대 다니면서 공부하고 이걸 통해서 뭐 한단 말이야? 이걸 기반으로 원인 진단과 처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교사도 학생이 뭐 하니까 왜 제가 학습 동기도 안 일어날까요? 공부하기 싫을까요? 귀신 씌었어. 가서 작두 타봐. 그렇지 않잖아. 교사도 전문가다 보니까 어떤 것에 기반을 두고 처방을 할 것 같아. 교육학. 그럼 교육학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육학자들이 실험과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뭐 해놨어? 증명해 놓은 거죠. 그것 입장에서 원인과 뭘 삼아야 되겠어? 대책을 써야 되겠죠. 우리가
처음은 가설이다가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검증해서 인정받을 때 우리가 그걸 이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물론 이론이죠. 그러면 자, 이를테면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교육학은 우리가 첫 시험일 때, 아주 처음 특수 시험일 때 영희가 IQ가 99라는 걸 알고 나서 IQ가 99라는 걸 알고 나서 실망해서 뭐가 됐어? 학습 동기가 떨어져서 아프죠? 아픈 거잖아. 그럴 때 의사가 사주 점쟁이에 가봐. 그렇게 않잖아. 혹시 귀신이셔서 안 하죠? 그렇죠? 그러면 자, 교육학적 이론으로 이걸 알아봐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왔어. 매슬로우 욕구 유계 이론과 기대가치 이론으로 한번 알아봐라. 그럼 욕구 유계 이론은 많은 사람이 증명을 했으니까 이론이 됐겠죠. 욕구 유계 이론은 물론 한계는 있지만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 욕구, 존경 욕구, 자아 실현 욕구. 자아 실현 욕구에 지적 욕구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매슬로우는 유계가 있고 밑에 게 이 결핍 때문에 위에 게 잘 안 나온다고 그랬죠. 쉽게 말해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공부한다. 공부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이런 건 잘 안 나온다는 거야. 왕따 당했는데 쌤 소속 욕구 왕따 당하거나 맨날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공부하고 싶겠어? 그건 아니겠죠. 아이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IQ가 99라니까 자존심이 상했죠. 존경 욕구. 자존심이 많이 상했는데 지적 욕구, 학습하자는 욕구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오죠. 그래서 이게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쌤, 과학적인 걸로 이게 원인을 파악한 거야? 그냥 비과학적으로 한 거야? 과학적. 이미 어느 정도 많은 검증을 통해서 증명되어 있는 이런 과학적인 거. 그러니까 아주 쉬운 거야. 그냥 문제들은 그럼 교사는 전문가야 되니까 어떤 것들, 물론 학생 문제뿐만 아니라 학급의 운영 문제, 학교 문제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뭐 해야 되겠어? 잘 원인 진단하고 처방해야 되겠죠. 원인을 가르쳐주면 처방을 잘해야 되겠죠. 거기에 맞도록. 결국은 교육학 시험은 그런 문제야. 그러면 교사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뭐겠어? 교육학 시험을 통해서 교사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얼마나 학생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 또는 학급 관리에 관한 그런 모든 교육학적 지식을 잘 아는지, 특히 교육학적 이론을 잘 아는지, 거기다 그걸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한 150개 되는 의학도 마찬가지야. 더 많겠지만 150개 되는 교육학적 이론과 지식을 갖고 뭐 한단 말이에요. 이들을 원인 진단하고 처방하고 원인이 이미 나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처방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죠? 그래서 그런데 쌤 교육학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졌냐? 쌤 자 이렇게 잘 길러줘야 되겠죠.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길러주려면 쌤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뭘까? 아동의 상태를 알아야 되겠죠. 아동의 상태를 잘 알아야 자 쌤 방금 같은 이건 교육 심리학에 있는 거예요. 학습 욕구 이론이나 기대가치 이론. 그럼 방금 제가 교육 심리학을 배웠으니까 왜 학습 동기가 안 일어나는지 원인 대책을 말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과학적으로. 방금 교육 심리학을 배웠으니까 학습 욕구 이론이라는 이걸 교육 심리학에서 동기가 어떻게 발달하고 일어나는지를 배웠으니까 제가 정확히 과학적으로 원인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죠. 그러기 위해서 교육 심리학을 배웠을 필요 없어요, 지금. 나중에 여러 번 반복할 거니까. 그 다음, 쌤, 발달은 잘한 것 같은데도 학업부진도 있고 뭐 이런단 말이야. 아프단 말이야, 쉽게 말해서. 보니까 다문화가정이네. 또는 동어천지역이네. 그러면 학생을 둘러싼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사회적인 문제들을 잘 알아야 뭐 할 수 있겠어? 또는 역시 잘 가르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사회학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쌤, 우리가 이거 똑같이 가르쳐야 돼? 다르게 가르쳐야 돼? 이를테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그냥 아는 거야. 그냥 공식만 아는 거. 하고 실제 구하는 건 같게 가르쳐야 돼? 다르게 가르쳐야 돼? 같게 가르쳐? 아니, 더 쉬운 거 할게, 그냥. 그러면, 자, 테니스 치는 거하고, 테니스 이렇게 치는 거하고, 수학 문제 푸는 거하고, 같게 가르쳐야 돼? 다르게 가르쳐야 돼? 다르게 가르쳐야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지식이고, 지식의 성격이 뭔지를 잘 알아야 잘 가르칠 수 있겠죠. 실제로, 그냥 우리가, 그 어떤 나라 수도를 아는 것, 이걸 가르치는 거하고, 실제 방정식 푸는 것 가르치는 건 같겠어, 다른 거였어. 푸는 것은 연습도 많이 시켜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아는 건 그냥 연습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쭉 이렇게 묶어서 가르쳐주고, 그걸 뭐 하면 돼? 자꾸 물어봐서 회상하도록 해보면 되죠? 그러잖아. 좋아, 더 쉽게 말해서 수학 공부할 때하고, 쌤, 사회 공부할 때하고 같아 달라? 수학은 아무래도 막 풀어봐야 되잖아. 사회는 풀어볼 거 없잖아, 많이. 계속 입으로 암기하고 그러는 것이 더 낫죠? 사회를 풀어요? 뭘 풀어? 그런 거 없잖아. 그런 걸 배워야 되기 때문에 교육 철학 같은 거, 교육 과정도 일부, 이런 것들을 배워서 그런 것이 나와 있는 것들을 알아야만 되는 거니까. 그리고 훨씬 잘 가르치겠죠. 또, 쌤, 그런 것에 만약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이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농어촌 또는 여러 막 부입에는 쌤 부인데 아파트촌도 있고 조금 가난한 달동네 애들도 같이 공유하는 학교로 발령받았어. 그러면 그 애들에 맞는 교육 과정을 좀 재구성할 필요 있어 없어? 국가에서 내려온 책 그대로 하면 달동네 애들은 못 따라오잖아. 그렇죠? 다문화 가정도 상당히 많은 학교를 갔어. 그럼 그런 애들은 또 못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사는 그 현장에서 그들에 맞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거나 또는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육과정 같은 걸 배운단 말이에요. 그다음 우리 쌤들이 학급 운영 중요해. 일단 생활지도 중요해. 그리고 기본적인 상담 같은 거 해줄 때도 상담의 어떤 윤리라든가 상담의 방법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겠죠. 상담하는데 너 일로 와. 그리고 뭐 한다. 뒤통수부터 때리고 상담한다. 이건 생각이 좀 힘들죠. 어느 정도 학생들을 잘 말해서 고민 같은 것도 잘 이끌어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또는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상담 같은 걸 배운단 말이에요. 그 다음 또 학급 운영을 할 때도 잘해야 되겠죠. 쌤, 학급 운영할 때 인성검사를 했는데, 자, 인성검사, 재검사 쓸 사람 다시 부를 거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재검사에서 A 철수, 1번 철수, 7번 영수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학교라는 건 공개성이 있으니까 다른 애들이 저 인성이 문제 있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학급 관리라든가 교사쌤 또는 교장이나 다른 교사하고 무엇도 좋아야 되겠어. 그렇죠. 관계도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어떻게 갈등 났으면 어떻게 해결할 거고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 거고 리더십은 어떻게 발휘할 거고 이런 것들 배워야 되겠어, 안 배워야 되겠어? 그게 바로 이제 교육 행정이라는 걸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것들을 다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자, 우리가 잘 가르치고 이 애들을 뭐 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미성숙하니까 성숙한 인간으로 하기 위해서는 쌤, 물론 직접적으로 애와 관계된 수업 이런 것도 또 중요하지만 교사와 관련된 주변 아까 동료 교사랑 관계라든가 교감 교장쌤 관계도 중요해. 간접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렇게 말해버리면 낙인되니까 전부 애들이 이상한 눈으로 볼 거. 쟤 뭐냐? 쟤 정신적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사실 제대로 된 수업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친구는 뭐가 되겠어, 그럼? 그 친구는
교육적 문제가 아니라도 일단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학교 안 간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잘 이해해야만 뭐 할 수 있어?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겠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을 잘하는지를 분명히 평가해서 좀 더 나은 교사를 뽑고자 하는 게 임용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봐. 우리가 전체를 보고, 전체를 볼 수 있으면 좋겠고, 거기에 있는 이 150개의 이론 같은 것을 전체 그 맵 속에서 청킹하고. 그러면 쌤, 뭐가 되겠어? 교육학은 무조건 만점을 맞지 않을까? 만점 못 맞더라도 상당히 고득점을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사람들은 조금, 그렇죠? 항상 그렇죠. 한 해 쉬면 한 해 어렵고, 한 해 쉬면 한 해 어렵죠? 이번 같은 경우는 전공이 어렵다고, 물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발표난 거 보니까 조금 더 높아졌지만, 점수를 더 많이 줄 수 있으니까. 제가 아는 수학쌤은 3번 채점했다고 그러는데, 3번 채점한 것보다는 몰라. 교육학까지 점수가 합해졌으니까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이렇게 어려웠단 말이야. 이 전공이. 그럼 또 내년에는 뭐, 그런 비난을 많이 받으면 뭐 한다? 약간 쉽게 낸단 말이야. 이번에 교육학을 보면서, 아우, 이 변별 별로 안 되는데, 하고 이렇게 비난이 많으면 다시 뭘로 내? 어렵게. 우리나라 그랬어. 봐. 1회 때 쉽게 냈다 그러니까 2회 때 어렵게 냈어. 2회 때 또 뭐 이렇게 어렵게 내? 교육학이. 그러니까 3회 때 쉽게 냈어. 그럼 4회 때는 또 뭐 이렇게 변별하는데 그럼 또 어렵게. 출시도 마찬가지야. 출시도 첫째는 뭐 이렇게 쉽게 내. 그러니까 이번 거는 또 이 출시는 2회밖에 안 됐으니까 작년 출시는 또 어렵게 냈어. 상당히 쓰기 어렵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험은 항상 롤러코스터를 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쌤 꼭 어떤 생각을 해. 작년에 쉬웠으니까 쉽겠지. 이런 생각들. 그런 건 버려. 왜 그러냐면, 왜 더더욱 그러냐면, 봐. 작년에 쉬우면 노량진에서는 또 그 유형을 맨날 내. 근데 이 사람들은 노량진을 피해야 되지. 그러면 이렇게 냈던 걸 피하려니까 어떻게 나오겠어? 또 어렵게 나오겠죠? 전공이든 교육이든 똑같아. 쌤 딱 봐서 전공도 그 전에 에 문제 나왔던 유형으로 다시 다 내줘, 쌤들이 바꿔서. 그럼 뭐야, 출제위원들은 들어가서까지도 모니터링까지 한다 그러는데, 당연히 뭐 하겠어? 바꾸려고 하고, 또 쉽게 나왔으면 어렵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 쌤들 이런 부분은 조금 잘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자, 혹시 공부하는 거 질문이 있어? 전체적인 맵을 찾는데 어렵다 이런 거. 맵을 쌤 전공은 좀 어려운데요. 전공은 일단 1, 2월 때 같은 경우는 기본서를 가지고 한번 목차별로 이렇게 쭉. 거기다 너무 길게 쓰면 처음부터 길게 쓰면 안 되니까 그냥 자기가 봤을 때 이것 정도면 이 문장을 이해하겠다 그러면 그것 정도만 써주고 나중에 조금 더 추가하더라. 그 다음 될 수 있으면 청킹을 하고 청킹을 할 때 거기에다 어떤 스토리를 입히면 훨씬 더 오래 기억한다는 거. 자, 여기 우리 쌤 혹시 질문이 있어? 없어? 없겠죠. 당연히 처음부터 질문이 어디가 있겠어? 우리 쌤 스터디는 해야 하네. 지금 안 하고 있죠? 끼워주질 않죠? 내 스터디는 1, 2월 달부터 할 생각을 너무 빨리 하지 마. 1, 2월 달은 전체를 자기가 좀 아는 시기로 갖고 자기가 좀 알아야 스터디가 의미가 있는 거지 무작정 스터디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저분의 오랫동안 경력이니까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런데 정확히 스터디를 알고 나서 스터디에 받아들여지는 거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래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1, 2월 달 지나고 3, 4월 달부터 했으면 좋겠어. 그 다음 꼭 3, 4월 달부터 할 때 경력이 좀 1차를 합격했던 안 했던
경력이 좀 있는 분하고 해야 돼. 초보끼리 하면 배가 산으로 가. 그러니까 경력이 좀 있는 분, 또 1차 합격하신 분 이러면 좋죠.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빨리 임용이라는 것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단 교육학은 크게 하지 마세요. 교육학은 선생님들이 전공을 쭉 해왔던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이해가 안 되면 배가 나중에 진짜 처음부터는 산으로 가요. 교육학은 조금 더 듣고 나중에 문제 풀 때나 이럴 때 암기하는 거. 만약 청킹 같으면 청킹으로 계속해서 암기해서 머릿속에 완전히 넣어버리면 그런 것들의 스터디 같은 건 좋아요. 그 다음, 쌤 이제 조금만, 1분만 당볼게요. 쌤들한테, 그렇죠. 수험생활을 당부한다는 자체가 웃기지만, 수험생활을 할 때 뭐가 돼야 돼? 그치? 아메바. 아메바가 얼마나 단수잖아요. 그쵸? 이 아메바가 되는데 최대의 적은 뭐야? 핸드폰. 핸드폰은, 최신폰은요, 앞에다 버리고, 내가 주소 팔아먹게. 오래된 폰은 밖에다 버리고, 쓰레기라 힘들어. 그러지 말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중요한 사람들한테만 이야기하면 돼. 그래서 생활을 단순화했으면 좋겠어. 그게 1년 안에 끝내는 방법이에요. 1년. 이 1년 안에 끝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자, 쌤 좀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역부터.